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경찰대 출신으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내셨네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30년 넘게 이제 이 경찰에 봉직하다가 이제 네. 국회로 오셨는데 이제 정치 신인입니다. 좀 네. 어떠세요? 네. 국회 일을 해보니까. 네, 이제 경찰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둘 다 공적 가치에 헌신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이든 공무원은 아무래도 경찰은 더하지만 기존 질서에 좀 순응하는 게 덕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또 상사의 명령에 잘 따라야 되고요. 그게 싫으면 나가야죠. 아니면 징계라도 먹어야 되고요. 상명 또 이게 중요하니까요. 예, 저도 이제 경찰에 있을 때 그 징계도 몇 번 먹었거든요. 예. 그 징계가 이제 대부분 이 검찰이나 언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득권 카르텔, 그 잘못된 기득권인 검찰이나 언론하고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징계를 먹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검찰 개혁돼야 되고 언론이 개혁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그걸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이게 안 하던 일이고 아직은 좀 많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좀 언론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 언론 권력, 또 하나 재벌 권력, 이 3대 권력이 이 기득권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잘못된 관행 또는 부정부패의 카르텔로 보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개혁 대상으로 봐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뭐 가장 치열한 또 논쟁점에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현주소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검찰은 사실 이게 혁명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추기관인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져서 이게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비롯되는데,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가진 검찰이 이러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이제 저항하고 예. 반발하고 그것도 집단적으로 뭐 연판장 돌리듯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개혁의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제 혁명은 개혁의 대상들을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혁명은 쉽죠. 그런데 이 개혁은 개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요. 특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으로 이렇게 네. 좀 변질된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개혁이라는 것이 법 제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혁이 있고 또 인적 개혁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도적인 개혁이라면 네. 이 수사권을 가지고 마구 남용을 해서 인권 침해도 가져오고 뭐 표적 수사도 하고 또 부패도 저지르고 한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적 개혁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을 맡고 있는 역할이 이제 법무장관이거든요. 네. 법무장관이 이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수사지휘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인사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양쪽으로 확 그냥 지금 극단적으로 양쪽 분열돼 버렸고, 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특히 이제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부에 반대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게 정치 쟁점화되고, 검찰 개혁은 이게 여야 보수 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국력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빨리 이제 오늘 아마 그 윤 총장에 대한 그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법원에서 오후에 있죠. 예, 그것이 뭐 저는 아마 그 지난번에 직무배제와는 달리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의 저도 과거에 징계도 먹어보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상식 등으로 비춰볼 때 절차적인 면에서도 권리도 보장돼 있고 징계 사유도 징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고 징계 양정도 정직 2달이라면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 문제가 이제 일단락되면 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로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인 제도적인 개혁, 제2단계 제도적인 개혁, 즉 검찰 개혁이 지난번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되고 공수처 법안 통과되고 가면서 1단계 개혁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검찰 개혁 궁극적인 목적은 수사 기소 분리거든요. 검찰이 소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지 지금처럼 수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제도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시작해야 돼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의 만악의 근원이 직접 수사권이거든요. 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2단계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럼 그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우리나라 그 뭐 부정부패 수사 이런 거 어떻게 해? 이거 반부패 역량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시고 그게 경찰로 가면 경찰권이 강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공수처가 생겨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금까지 과잉 수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형사처벌 과잉 사회, 수사권 과잉 국가 또는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1년 내내 검찰을 수사한다고 이렇게 나라 시끄럽게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과잉 수사는 좀 이제 이번에 제거되는 것이지 과잉 수사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경찰로 이관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아무튼 뭐 윤석열 예. 검찰총장의 이 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죠. 네, 윤석열 총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인적인 개혁일 뿐이고 이 제도 개혁은 바로 이제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꼽고 계신데 예, 그런데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2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찰청법 개정안에 이번에 담겨 있는 건가요? 경찰법과는 관계가 없고요. 경찰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이 1단계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른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은 유예가 돼 있잖아요. 2025년부터. 3년 동안 3년간 유예는 돼 있지만 이제 3년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권도 분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 겁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 하나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하나 만들었고 기존에 국가경찰이 남아있고 하면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을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한 명의 경찰청장이 이끌던 13만 경찰 조직을 삼두마차 체제로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경찰권이 크게 보면 이제 분권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번에 경찰법 개정안이 결국은 이 경찰에게 업무가 좀 커지면서 이 그렇죠. 비대화에 대한 네, 우려를 그렇죠.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고 이제 검찰 개혁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 되거든요. 즉 검찰의 직접 사건을 폐지하는 방안인데 이건 법으로 볼 때 두 가지 법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찰이 지금 검찰청인데 이거를 공소청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공소기관으로 바꾸는 거죠. 또 하나는 검찰이 맡고 있던 수사를 이제 국가수사청이라고 하는 전문화된 수사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공소청을 만들고 국가수사청을 만드는 이런 이제 2단계 검찰개혁 로드맵을 짜야죠. 이 부분은 지금 여당에서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른바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이에 대해서 이 공감하시는 의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법사위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예. 이것을 당 지도부에서 당론화하면 그러면은 이제 입법화돼서 국정원법이 대공수사권 그 폐지 부분은 3년간 유예되는 것처럼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3년 후 지나면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이거는 이제 의원님 지금 현재는 개인의 생각인데. 아니죠. 개인 생각 아니고. 예. 이에 대해서 많은 뜻 있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지금 이제 공론화가 그럼요. 진행 중이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예,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논란이 컸잖아요. 네, 검찰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죠. 예, 이른바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나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하명 수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울산 경찰이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의 그 측근들의 토착 비리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을 검찰이 이것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비리, 비서실장의 비리, 이거를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버리고, 즉 이 비리는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 청와대의 하명이라는 것은 저는 검찰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를 검찰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이제 기소가 돼서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무죄가 될 것이 저는 확실하다 보이고 있지만 예컨대 제가 검찰에 써놓은 공소장, 뭐 검찰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보니까 황당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런 그 졸속으로 그렇게 기소를 해놓고 나니까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기소해서 재판해달라고 해놓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증거 목록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기소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에서 아직 그 제대로 된 제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각에서 뭐 수사가 뭘 제대로 안 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이 누가 방해해서 압력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조직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네. 할 게 없는 겁니다, 수사를. 1년 동안 계속 하지만 할 게 없는 겁니다. 무리하게 수사를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수사 자체도 무리했지만 안 되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은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닌데도 억지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부분도 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 검찰 개혁 문제 또 경찰의 이 변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해가 좀 생긴 것 같네요.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